안녕하세요. 메리입니다. 오늘은 영문 이력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어, 여러분이 이제 곧 외국계 기업에 지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어학연수 혹은 단기 취업을 해서 가시게 되거나 또 현지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영문 이력서, 레즈메라고 하죠. 레즈메를 꼭 마련을 하셔야 될 텐데, 이걸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놓고 여러 회사에 똑같은 포맷을 내가 가진 내 포맷을 계속 제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편리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미국식으로 잘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오늘 꿀팁을 좀 나눠 드리려고 하고요. 어 뭐 이게 아무래도 집에서 혼자 듣는 거기 때문에 오래 길게 설명하면 집중이 흐려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 얘기해서 한 20분 안에 모든 어떤 노하우를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커버 레터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커버 레터는 한국에는 아마 이거랑 비슷한 거 자소서로 좀 보실 수도 있는데 자소서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자소서는 아마 이제 미국의 일반 회사들에서 잘 요구하지는 않고 만약에 대학 입학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분이 뭐 유학을 가시거나 그러면 에세이 같은 거를 좀 써서 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경영학과 중에서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리포트를 많이 써야 되는 컨설팅 쪽에 보면은 이렇게 뭐 본인의 경험 같은 거나 어떤 그런 본인이 설명하는 그런 글을 써서 내시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자소서에 해당하는 건데 그거는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는 일단 레즈메 아니면 그걸 이제 CV라고도 하는데 CV를 달라고 할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분이 어떤 그냥 그 포멀한 편집글 같은 거 쓸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커버 레터를 좀 요구하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커버 레터는 말 그대로 일단 커버하는 편집글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이력서를 인사부에 제출할 때 이메일로 보내지 않고 우편으로 보냈었거든요. 그러면 우편 봉투에 딱 이력서만 넣어서 보내면 조금 예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버 치는 페이지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리포트를 낼 때도 우리가 그냥 딱 리포트 첫 말부터 나오지 않고 커버 치는 장이 하나 있잖아요. 커버에다가 학번도 쓸 것이고 뭐 리포트 제목도 쓸 것이고 그죠? 그것처럼 이제 편집글 형식으로 나를 약간 소개하는 그런 글을 하나 쓰는 걸 cover letter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보통 이제 대학 졸업생 같은 경우에 한 장을 넘지 않아요. 한 장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하게 되고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한 요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그 이름이나 주소 같은 거 들어가고 날짜도 꼭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꼭 우편 주소를 써 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내용들 자기소개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서명까지. 그래서 '영문 포멀한 편집글을 하나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포맷은 그렇게 좋은 포맷은 아니에요. 제가 안 좋은 예시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는 이제 중간 정렬했는데 중간 정렬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한 곳으로 밀고 그다음에 여기 내용들도 보면은 조금 이렇게 장황하고 본인이 이제 그 하고 싶은 한국말을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좀 문법에 안 맞는 표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맞춤법 같은 거 좀 틀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공들여서 시간을 내서 썼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 어색한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어색한 글이 돼 버리면 오히려 여러분이 시간 대비했을 때 너무 손해보는 손해라고 하긴 좀 그런가? 그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템플릿이 있을 텐데 템플릿을 보시면 자 요게 제가 드릴 템플릿이에요. 보면 오른쪽으로 이제 뭐 이름을 딱 정렬 하든지 아니면 왼쪽으로 정렬을 하고 본인의 집 주소 그다음에 전화번호 뭐 이메일 가능한 연락처 그다음에 날짜를 꼭 쓰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에 한글 주소를 찾은 다음에 영어로 번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영문 주소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앞에다가 써 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서명도 하고요. 내용이 막 굉장히 길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할 말이 많으시면 이 한 장을 좀 가득 채우셔도 되고 사실 뭐 이렇게 커버 레터를 원하는 회사가 요즘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또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안 원할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는 회사도 꽤 있기 때문에
너무나 시간을 많이 할애는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템플릿에서 내용을 내 걸로 약간 바꾸시는 거예요. 일단 편집 글이니까 서론에 내가 너네 회사 무슨 디파트먼트에 지원을 하려고 한다. 요런 말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는 여러분이 이력서에 이렇게 나열한 내용들을 좀 구체화해 가지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근데 그 경험에서 내가 이런 걸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지금 지원하는 직무에 좀 맞는 것 같다. 이런 거를 풀어서 딱 영작을 쓰시는 거예요. 그거를 크게 한 두 문단에서 지금 이 친구는 이제 두 문단을 썼는데 두 문단에서 한 세 문단 정도까지 늘려서 좀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한번 인터뷰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 중간 내용에서 이제 지원하는 직무에 따라서 약간 순서나 배열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바꾸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세일즈 쪽에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인사부에도 또 지원을 한다면은 인사부에서는 요런 특징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요거를 1 순위로 좀 넣어 주고 뭐 세일즈에서는 오히려 이 2 번이었던 게 다시 1 번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약간 이제 머리를 쓰셔 가지고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거는 자기가 어필하고 싶은 나의 특성들 한 두세 가지가 좀 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한국 자서서의 내용과 약간 좀 일치하도록 내가 만약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스를 강조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서 손님들과 이렇게 인터랙트 했고 그런 내용으로 쓰고 거기에서 나는 이런 거 배웠다. 요런 식으로 써 주면 되겠고 크게 여러분이 넣을 내용들은 이제 만약에 일한 경험이 있으면 인턴을 했던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한 경험 그리고 그게 또 만약에 정식 인턴은 아니었지만 뭐 이렇게 파트타임 잡으로 일을 한 게 있으면 그게 이제 업무에 관련됐을 경우에 파트타임 잡 같은 거를 좀 우선적으로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이런 것도 아직 없는데 그러면은 물론 뭐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음 어쨌든 지원하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쪼끔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인제 좀 어필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들 뭐 학업적 성취가 좋으신 분은 GPA를 좀 잘 딴 내용을 내가 학업에 좀 집중을 해서 요런 과목들에서 A를 받았고 뭐 교수님에게 뭐 이렇게 도움도 받았고 이렇게 도움을 내가 드렸고 그리고 뭐 수업에서 이런 거를 배우게 됐다. 요런 식으로 좀 어필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volunteer를 했는데 거기서 인제 뭐 팀워크, 팀 정신 같은 거, 팀 스피릿 같은 거를 좀 배우게 됐다. 고런 것도 넣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니면 어떤 데 장을 맡아서 리더로 활동했던 리더십 경험을 이게 좀 구체화해서 사실들을 내용을 기입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느낀 점이나 배운 점 같은 거를 좀 내용을 요런 식으로 좀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이 중간 부분을 어떻게 내용을 설정한 거는 하는가는 사람마다 경험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무조건 100 개란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는 본인이 약간 영작을 좀 하셔 가지고 수정해서 넣으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뭘 넣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쓸 게 없는 게 제가 인제 이 템플릿을 제 카페에 다 올려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이따 찾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다운을 받아서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해서 하면 사실 딱 집중해서 해 버리면 저희 수강생분들 토스 6급 이상 받으신 분들의 영어 실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 시간에서 3 시간 맥스 3 시간 안에 거의 본인이 그럴싸한 어디 좀 냈을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커버 레터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자신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수정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꼭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회사가 없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음 시간이 좀 없는 분이시라면 먼저 레즈메를 만들어 두시고 그다음 커버 레터를 작성하시는 것도 뭐 좀 시간 절약하는 데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인제 얘기를 넘어가서 어 레즈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레즈메는 이제 불어에서 온 단어죠. 미국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는데 레즈메 이력서란 뜻이고 CV라는 단어도 레즈메랑 똑같은 말이다. 이 정도로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음 미국
레즈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어 일단 기준은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대학 졸업자다. 그러면은 한 장 안에 쓰는 거를 가장 선호해요. 두 장 넘어가면 이렇게 일단 인사과 사람들이 되게 피곤해하고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이제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커리어 센터에서 추천하기를 항상 한 장 안에 쓰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다들 한 장 안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쓰다 보면은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내용이 많으면 빡빡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빈 공간이 많을 수 있죠. 그러면 빈 공간이 많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눈에 이렇게 좀 한국 사람은 여백이 미라고 하잖아요. 이런 레즈메 여기 여백이 좀 상당히 있죠, 여기. 이런 것들이 더 보기에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사실은 이렇게 빡빡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렇게 여백이 거의 없을 정도의 빡빡함이 '아 얘가 되게 열심히 했고 뭘 많이 했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훨씬 좋은 레즈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쪼끔 내용이 많은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는 거 일단 기본이고요. 그러면 한 장 안에 빡빡하게 쓰는데 뭘 했는지 디테일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함께 드릴 수 있는데 되게 간략하게 그냥 삼성에서 인턴 했음, 몇 년도에 했음, 뭐 손님 접대했음 이런 식으로 쓰면 아주 안 좋은 레즈메예요. 어떻게 미국식은 들어가야 되냐면은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세일즈 어시스턴트로 근무를 했고 무슨 디파트먼트고 이런 것까지 있다면 분명하게 좀 기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bullet 포인트 딱딱딱 한 두세 개 해 가지고 손님들과 정기적으로 커뮤니케이트 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찾는 데 도와드렸음. 뭐 재고 정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서 엑셀로 정리해서 어떻게 했음. 매출을 얼마부터 얼마까지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 주시는 게 좋은 레즈메예요. 그리고 이 넘버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넘버가 정확하게 숫자가 기입되는 걸 좀 선호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쓰지 않더라도 이 밑에 그래서 삼성에서 인턴 했음 이게 아니고 삼성에서 뭘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자세한 거를 꼭 써주는 게 일단 포인트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 넘어가서 이렇게 좋은 레즈메를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레즈메가 좀 잘 된 레즈메의 예시예요. 일단 여백이 없이 빡빡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주로 보면은 처음에 그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거의 안 써요. 승무원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은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증명사진을 좀 넣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아니면은 굳이 증명사진도 넣을 필요가 없고요. 컬러도 많이 들어가는 것 조금 촌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컬러 같은 것도 좀 최대한 자제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안 쓰시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에요. 처음에 이름을 좀 크게 넣고 그 다음에 주소랑 이메일 그 다음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objective line은 쓰는 사람도 있고 뒤에 쓸 게 많으면 안 쓰기도 해요. 얘를. 근데 내가 좀 쓴 게 없고 빡빡해 보이고 싶으면 쓰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그 인사과 사람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쓸 건가 아니면 좀 브로드하게 쓸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objective 해가지고 sales and marketing 분야에서 expert가 되는 것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BMW 인턴직을 얻는 것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약간 인사부 사람들에 따라서 좀 좋아하는 선호도가 다를 수 있어서 여러분이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일단 to obtain an internship position at BMW Korea, especially in the BMW Mini Department.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좀 쓰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거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쓰셔도 크게는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education. 대충은 이제 짧은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라면 education은 제일 위에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이 한 3년 이상 경력이 되면 이 education 부분은 밑으로 내리셔도 돼요. 그리고 experience 부분이 가장 위로 올라가도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대다수가 저희 수강생분들 대학교
갓 졸업자나 예정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일단 education이 위에 있는 이 샘플을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BA는 Bachelor of Arts, 그래서 인문계열의 학사학위. 만약에 여러분이 그 뭐죠? 자연계열이면 BS, Science죠. BS라고 쓰시면 되고 풀어서 쓰셔도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석사를 하셨으면 MA가 문과계열, 그다음에 Master의 약자죠. 그다음에 자연계열이시면 MS라고 이런 거 바꿔서 쓰시면 되고요. BA 해가지고 본인의 전공, 그다음에 뭐 마이너나 뭐 복수 전공이 있으면 여기 같이 쓰셔도 되고, 대학교 이름, 그다음에 대학교에 위치한 곳, 그다음에 GPA 쓰시고. GPA가 미국에서는 4.0 기준인데 3.0부터는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3.0인 사람은 슬쩍 일부러 안 쓰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면접에서 이렇게 좀 캐물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4.5 만점에 얼마 한 3.5 정도를 좀 괜찮다고 보나요? 그 이상 되면 쓰시고, 근데 저는 이렇게 안 쓰는 게 오히려 조금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찝찝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럴 수 있어서 쓰는 걸 권하는데, 너무 낮으면 아예 서류가 붙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일단은 뭐 면접에서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를 준비하시고 뭐 생략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본인이 만약에 뭐 이렇게 학교 하는 동안, 활동하는 동안 좀 중요한 경험이 있다면 같이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스칼러십은 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막 한 칸을 만들었는데요. 어, 뭐, 뭐 이런 특이한 케이스죠. 예, 저도 하나 받았습니다. 네,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막 하나 받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안 받으신 분도 있고 하실 텐데, 받으신 하나, 한두 개 정도 받으셨다면 여기다가 같이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받은 그 금액이 굉장히 액수가 좀 impressive 하다 그러면 금액도 같이 쓰셔도 되고, 금액이 조금 작다 그러면은 그냥 그 받은 기관 이름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을 뭐 전액 장학생이었는데 몇 학기는 못 받았다 그러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깔끔해지겠죠. 몇 학기 받은 학기만. 어차피 장학금 이름은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experience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었죠. experience에서는 이제 딱 일단 하나는, 주로는 그래요. 주로는 어떠냐면은 미국 이력서에서는 주어를 일단 생략을 하시면 되고요. 동사부터 가는데 동사를 다 그냥 현재 완료 안 쓰셔도 되고 과거 동사로 그냥 일치시켜 주시면 돼요. 전부 다 과거에 translated, 그다음에 assisted, collaborated 이런 식으로. 여기도 managed, 그다음에 assisted, 그다음에 communicated with 이런 식으로 과거 동사로 다 일치를 시켜주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문자 같은 거를 좀 많이 실수를 하세요. 대문자로 다 시작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치면 그냥 translate 했음, 도와줬음, 그러면 협업했음 이런 식의 말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쓰신다는 거 하나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본인의 뭐 부서랑, 그 다음에 일한 기관명, 그 다음에 지역명, 그 다음에 본인의 직급이 있었다면 직급 이름을 쓰고, 직급이 사실 뭐 인턴하고 그랬을 때 따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생략하시거나 인턴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달과 년까지 쓰시면 돼요. 뭐 정확한 일까지는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경험 있으면 그 밑에 블릿 포인트가 한 두세 개 정도 나와주면 아주 좋은, 뭐 많으면 한 네다섯 개까지 나와도 좋고, 그 다음에 보통은 가장 최근 연도부터 기입을 한다는 거, 여기.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쓰실 때는 한번 이거를 제일 많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냥 복사했음. 이렇게 쓰면 뭔가 내가 한 일을, 제가 거짓말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한 일을 하찮게 말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뽑아줘. 나 되게 잘난 사람이 준비돼 있어. 이걸 어필해야 되는데 나 복사했음. 이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면 관련 자료를 준비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좀 포멀하기도 하고. 그러면 뭐 made some copies 이게 아니고 어떻게 prepare some materials related to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문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어도 한 번씩 계속 helped만 쓰지 말고 assisted 이런 단어로 좀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 그런 단어들을 좀 많이 그러니까 제가 일명 레즈메가 사랑하는 단어들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를 잘 섭렵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화면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커리어 센터에서 일을 했다. 학교 커리어 센터에서 그러면은 학생들을 좀 도와주고 그런 건데 mentored 이런 단어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mentored and developed personal relationships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유대 관계를 뭐 쌓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그냥 네이버 검색했음 이러면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거를 used various computer and online sources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to offer relevant information. 여기는 이제 지금 그 웹사이트 명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거는 자기한테 맞게 이제 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 리소스를 뭐 활용했습니다. 이 정도. 이런 것들 아주 좋은 표현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또 여러분이 만약에 teaching assistant 교수님 조교를 했다. 그러면 facilitated communication between students and the professor in relation to lecture material and class policies. 이런 표현도 아주 좋죠. 교수님과 학생들 간에 이렇게 뭐 의사소통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뭐 이런 내용들 아주 좋고 provided weekly office hours to counsel. 그러니까 카운슬하기 위해서 weekly hours 같은 거를 제공하고 뭐 이런 표현도 아주 좋아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같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샘플을 제공할 텐데 거기에 보면은 내가 같은 대학교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좀 겹치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내 얘기에 맞게 뒷부분 약간 수정해서 쓰실 수 있다. 그러면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 그 대신 이제 여러분이 시간을 좀 잘 활용하시면서 레즈메를 빨리 만드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법적 오류도 피할 실수가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일한 경험을 이제 위주로 먼저 쓰신 다음에 리더한 장 맡은 거 있었으면 이런 것도 아주 지금 coordinated and organized programs 이런 거는 사실 어떤 그 동아리 같은 거 장하면 항상 하게 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도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도 보면 health informational workshops 이런 것도 그 후배들을 위해서 워크숍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많이 하시게 되니까 그런 것들 offered resources and information 이런 것도 후배들을 위해서 아마 전공 관련 자료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제공하는 거 아주 그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이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위주로 좀 할 수가 있고 또 뭐 이런 것도 간단하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예를 들어 공모전 했음 이거보다 participated in research meetings, research meeting에 참여하고 and read research articles 이런 것도 아주 좋은 표현들 나와 있네요. 심플한 내용이지만 좀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표현들을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내 레즈메 좀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 다시 레즈메로 돌아갈게요. 저희가 아까 봤던 레즈메에서 이 중간 부분에서 experience 일한 경험 한두 개를 뭐 더 많으면 3-4개면 좋지만 뭐 많이 없다고 하면 한두 개 정도 쓰시고 그 뒤에 이제 leadership이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그 리더했던 경험을 쓰셔도 좋은데 나는 딱히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에서 하는 무슨 기자단 활동을 짧게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인턴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리더십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는 액티비티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넣으실 수 있어요. 좀 애매한 것들은 액티비티로 몰아라. 그래서 또 한 두 문장 정도 이렇게 디테일을 좀 써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스킬 칸이 들어가는데 스킬은 컴퓨터나 아니면 뭐 언어 능력, 뭐 토익 스피킹이나 토익 같은 점수도 여기다 다 쓰시면 되겠죠. 그 외에 뭐 어떤 미국 사람들은 취미나 막 그런 거를 개인적인 내용도 쓰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이제 자기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업무랑 관계없는 거는 전혀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또 좋게 보는 어떤 면접관도 본 적이 있어서 본인이 조금 약간 나의 어떤 인간미를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럴 경우엔 취미라든지 그런 거를 좀 덧붙일 수도 있어요. 자리가 남을 경우에 일단은 스킬 위주로 먼저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레즈메 이제 한 장을 간략하게 빨리 보셨는데 가장 핵심 뭐냐면은 학생분들이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은 결국은 이 부분이에요. 이 디테일을 과거 동사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끌어내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들고 영어를 뭐 영작을 해야 돼서 힘든 점도 있지만 사실 브레인스토밍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인턴을 했지만 그걸 정리해서 뭐라고 설명할 건가 이거를 잘 영어로도 준비해 놓고 한국말로도 좀 정리를 해 놓으면 면접 가서 여기서 저기 인턴 하셨는데 뭐 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막 질문했을 때 말문이 막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뭐 하긴 했는데 잡무를 봐 가지고 '아유 씨 뭐라고 말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를 너무 거짓말하지 않는 선에서 좀 괜찮게 그렇다고 거만하지도 않으면서 잘 포장해서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핵심이거든요. 면접도 그렇고 레즈메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곰곰이 딱 앉아 가지고 나를 좀 정리하는 시간 가지는 게 진짜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걸과 제일 미루게 돼요. 왜냐면 좀 뭐랄까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좀 역겹다 그래야 되나?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하는 게 좀 거북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가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걸 쓰는 게 나를 포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부담스럽고 너무 이렇게 뭐 영어로 하자면 overwhelming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루다 보면은 벌써 상반기 다 지나고 가고 막상 오늘 잡 포스팅 좋은 거 봤는데 지원할 수 없게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럼 내가 할 건가? 자, 이제 액션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취해야 된 바로 액션 플랜 가르쳐 드릴게요. The next step is one fine day, one fine day.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기분 좋은 날, 동기부여 잘 되는 날. 그게 정말 하찮을 수 있어요. 뭐 영화를 좋은 거 한 편 본 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내가 되게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를 딱 보니까 '나도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런 감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뭐 삶이 그렇게 막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 중에서 오늘 되게 기분이 좋고 공부할 마음도 좀 생기고 그런 날 노트북을 들고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카페로 가야 돼요. 가서 백지를 한번 일단 꺼내 보세요. 백지 꺼내 가지고 거기다가 브리드하게 이렇게 카테고리 하세요. 그 지금 보여주는 이 예시, 제가 한번 예시로 만들고 대학생이라면 뭐 work experience 한 거 알바나 인턴, 그다음에 리더십 한 거 없어? 한 거 없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뇌어 보면은 정말 자지구리하게 총무한 거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뭐 volunteer 한 거 없는지, research 한 거 없는지, 아니면 이것도 저도 아니다 activity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 하세요. 그리고 한국말로 좀 써 보는 거예요. 몇 월부터 몇 년까지, 몇 월부터 몇 년까지 뭐뭐뭐 했음 이렇게. 그리고 더 너무 고민하지 말고 제 카페에서 다운받은 템플릿 워드 파일을 열고 짜집기를 시작하세요. 그냥 일단 앉아서 진득하게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음 너무 거창한 거 내용 생각할 영작 생각하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단순 번역부터 하세요. 손부터 움직이세요. 그냥 타이핑하다 보면 서서히 집중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름, 우리 집 주소 영어로 치고 기간명 영어로 치고 날짜 수정하고 막 이런 기본적인 거 하다 보면 벌써 눈에 좀 괜찮아 보이는 템플릿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인제 레즈메가 아까 좋아하는 단어들 있죠. 거기서 그 어 짜집기 인제 시작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인턴한 경험에서 collaborated with 뭐 그런 단어들 갖고 오는 거예요. 뭐 assisted with, interacted with 이런 단어들. 그렇게 하면은 인제 뭐 한 2 시간 집중하면 거의 다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인제 오타 같은 거 대문자 처음에 시작할 때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소문자로 쓴 거 없는지, 오타 뭐 밑줄 그어져 있는 것도 좀 없는지, 글자체 같은 게 인제 저도 오타가 있네요. 글자체가 아닌데 맞죠? 크기나 이런 것들을 인제 보시면서 쪼끔 그 수정하시는 거죠. 파일명도 뭐 이렇게 뭐 그냥 샘플로 돼 있는 untitled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름이 약간 이니셜이라든지 들어갈 수 있게 뭐 have part resume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담당자한테 이메일로 만약에 보내야 될 때는 "이메일로 지원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파일 첨부를 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파일 첨부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제 카페에 어디에 들어가면은 템플릿을 볼 수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 카페 naver.com/ 그다음에 웹팍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면 특강 자료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서 자, 여기 보면은
특강 자료, 샘플, cover letter and resume 일반형, 그다음에 금융형 있는데 일반형으로 들어갈게요. 들어가시면 여기 첨부 파일이 하나, 둘, 셋 이게 있어요. 이걸 다운 받으시면 제가 파일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 이름 넣으세요. 주소 아주 친절하게 한국말로 이 부분 바꾸세요.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줄 간격이나 이런 것도 알아서 다 돼 있어요. 이 샘플은 아주 그냥 제너럴한 얘기를 써놨는데 이걸 이제 내식으로 좀 읽어보시고 수정을 하세요. 그리고 회사명, 본인 지원하는 회사명 XXX 돼 있는 것도 잘 고치시고 서명, 여러분 서명을 바꾸시고 이러면 금방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왜 스킬이 좋은 학생분들은 정말 빠르게 고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내보고 면접에서 승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레즈메 같은 경우에도 잠시만요. 레즈메도 제가 다운받은 파일을 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름부터 이렇게 다 수정하시는 거예요. 네. 수정하시고 읽어보고 셋 중 하나 고르기로 해서 정말 정말 친절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이거 지워버리고 그다음에 work experience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은 많이 바꾸셔야 되겠죠. 내 내용과 겹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안 겹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 블릿 포인트 밑 부분들 이런 거를 읽어보고 많이 이제 고쳐서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나만의 또 완성된 깔끔한 이제 레즈메가 하나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다 한 다음에는 뭐 소문자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더가 빠지거나 이런 것도 약간 이제 소문자 일단 소문자 대문자만 잘 깔끔하게 정리해도 굉장히 예뻐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대시를 쓴 다음에 이렇게 한 칸 여기는 띄워놓고 여기는 좀 안 띄워놓고 막 그렇죠. 이런 틀 같은 것도 좀 깔끔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 점도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없앨 거면 다 없애고 넣을 거면 다 넣고 이런 식으로 좀 수정해서 쓰실 수가 있고 또 추가로 이제 템플릿을 더 원하시면 구글 이미지 파일에 가서 샘플 레즈메 이렇게 검색해서 쓰시는데 검색할 때도 보면 이렇게 색깔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좀 피하시고 좀 깔끔해 보이는 것들 중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이렇게 약간 틀을 참고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샘플 마케팅 본인 분야 뭐 엔지니어링 레즈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러면 또 이제 내용들 중에서 내가 분야가 같기 때문에 겹치는 표현들을 좀 따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이제 미국 사람이랑 거의 비슷한 그런 템플릿 만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른 예시인데 이렇게 분리 포인트 대신에 이렇게 화살표를 한다든지 뭐 칸을 이렇게 네모로 만든다든지 이 정도는 본인의 개성에 맞게 좀 고치시고 좀 더 화려한 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수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올려드릴 파일에 인터뷰 영어 면접에서 쓸 수 있는 자기소개 간단한 템플릿도 함께 이제 제 게시판에 보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하셔서 미리미리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 이렇게 준비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특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들 외국계 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많이 지원하셔서 여력 되는 만큼 많이 지원하셔서 좋은 곳에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